건자재값,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결국 이 전세가 상승에 이바지할 거고, 저는 빌라팔이 아파트팔이가 아닙니다. 그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포심이 있는 인천에 또는 수원에 그런 물건들이 정말 싸게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경매하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전세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일단은 수치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걸로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가는 2달 정도 빼고는 꾸준히 올라왔어요. 전세가 오른다고 뉴스로 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작년 말부터 이제 그 뉴스 기사를 접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그거보다 훨씬 전인 작년 3월부터, 작년 초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로 접하는 시점과 실제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반년 이상 나기도 해요. 지금 이 사례처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면 네. 전세가 오르면 매매도 오른다.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데 맞습니다. 전세가가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은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위, 50등 안에 드는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 3월부터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기사가 지금 4월 말에 나온 기사고 딱 1년이 지난 시점이죠.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매매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매매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르게 나중에는 오를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아파트 매매가도 동시에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기준금리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공급량 자체도 없기 때문에 공급이 아무래도 많이 멈춰 있다 보니까. 근데 기사 보니까 공급량에 대한 그 수치가 또 잘못됐다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 아파트랑 빌라 사실 시장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서울 지역으로 했을 때는 15,000세대가 누락이 됐어요. 그 15,000세대가 빌라 몇 세대, 아파트 몇 세대라고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빌라 시장과 아파트 시장이 한 50대 50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지대한 어떤 공급량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세가는 작년 초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고 공급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요소만 보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 26년 사실 가격이 오를 요소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부동산을 사서 좀 보유하는 포지션으로 가면 좋겠다.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자재값 상승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2억짜리를 1억 5천에 사두지만 나중에는 이게 2억짜리가 아니라 2억 5천 이걸 나중에 공급하려고 하면 3억짜리가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올랐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놓고 공실 상태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세라도 받을 수 있고 2년 뒤, 3년 뒤에 전세가가 오른다면 그 올라간 거를 받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제 포지션이지만 19채는 제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 전세가를 올려받는 물건들이에요. 수도권의 좀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서 들어오는 소득들이 훨씬 더 큽니다. 경매로 하는 거에 한 5배 이상은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서 꾸준히 전세가를 올려받고 이거를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이런 걸 받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전세가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 10년치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전세가가 사실 빠지기 시작한 거 2022년이 유일합니다. 전세가 상승이 어떻게 매매가에 영향을 주냐.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매매가랑 만나는 수준이 생길 겁니다. 올라간 전세가에 투자금을 조금만 얹으면은 내가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갭이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이기도 하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세가에 내가 얼마를 얹으면 내가 이 집을 내 집 마련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파트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때 우리 아파트 낙찰 사례랑 요즘 낙찰 사례를 비교해 보면 좀 네.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법원에 있었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10명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포와 걱정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언제냐면 2023년 12월 5개월 정도 전인데 전세 상승 얘기도 별로 없었고 매매가 상승은 더더욱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떨어진다. 지하실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공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고 저는 그 당시에 아파트 입찰해라라고 말씀을 막 드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2023년 12월 13일 날 4억 1,500의 최저가인 물건에 단독 낙찰로 4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것만 보면 사람들은 5천만 원 더 쓴 거죠. 5,400만 원을 더 올려 쓴 겁니다. 1억 정도의 매도 차익을 확보한 거예요. 이 당시에 입찰할 정도의 그 배포와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면 계산을 하죠. 내 기준으로 돼요. 경쟁자들도 수준이 높
없다고 생각을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단독 낙찰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5,500을 붙인 겁니다. 물론 5,500을 붙여도 수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한 번 더 유찰이 됐을 거고 최저가를 썼어도 4억 1,500에 낙찰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시세를 한번 봐야겠죠. 2023년 12월 당시에 시세가 어땠는지 보면은 그 당시에 매물이 6억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6억 3천. 물론 그것도 7개월 전이라서 좀 부정확하긴 합니다. 지금 실거래가 11월 달에 5억 9천에 찍혀 있고 현재 매물은 5억 7,700부터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사실 벙지는 거죠. 그러면은 5억 후반, 6억대까지 당시에 있었던 게 4억이 됐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는 5억 7,700이 3층 기준으로 우리 물건도 저층이네요. 지금 5억 7,700짜리가 금매로 나온 게 제일 저렴합니다. 4억 후반 이렇게 입찰을 하는데 1억 매도 차익이 있는 거면 진짜 큰 거죠. 아파트 치고는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 분위기 안 좋으니까 무조건 최저가 전략으로 간다 했으면 이분은 거의 차익이 1억 5천을 먹고 들어가시는 그러면은 이분은 진짜 레전드였죠. 이 실거래는 금방 눌러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요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요 물건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4억 1,500이 됐을 때 15명 이상은 최소한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혼재해 있어요. 서울 중심부 기준으로는 매매가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경기도권에는 공급량이 좀 많은 오산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격이 좀 둔화가 되겠지만 조금씩 서울 중심부로 시작해서 오르고 있다. 이제 서울 중심부에만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좀 공포심이 있기는 합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동시에 높은 금리로 인한 뭐 부채를 갚지 못해서 뭐 경매로 나오고 건설사가 공사를 하다가 멈춘 상태고 뭐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이게 대량으로 또 공매로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플러스 여기 빌라 전세 사기도 아직도 정리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실거주자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여전히 취득세 중과도 있고요. 이제 이 분위기가 풀리려면 제일 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고 이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려면 거래가 성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매수하는 사람이 실거주자도 있지만 투자자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취득세로 지금 다주택자가 묶여있죠. 그리고 금리가 높아서 실거주자분들이 대출받아서 실거주자분은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죠. 대출받아서 들어오시는데 그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사실 실거주자도 투자자도 좀 관망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아무래도 몰리는 서울 지역은 미래 가치를 보고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서울 지역은 좀 오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은 그렇고요. 앞으로를 본다면 건자재값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결국 전세가 상승에 이바지를 할 거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이게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거를 경매로 접목시키자면 지금은 여전히 공포심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공포심은 아무래도 빌라 공포심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입찰 경쟁이 정말 많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빌라 입찰이요. 오히려 아까 우리 아파트 봤죠.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도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단독 낙찰을 1억이나 싸게 살 수 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그때 분위기는 정말 다릅니다. 아파트가. 지금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저는 빌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빌라 파리, 아파트 파리가 아닙니다. 그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포심이 있는 인천에 또는 수원에 이런 물건들이 정말 싸게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정상화가 되고 인플레이션까지 먹어서 시장 가격까지 올라간다? 차익이 정말 클 것 같아요. 저는 2년 뒤, 3년 뒤를 보고 경매로 싸게 받으면 수익이 정말 엄청 날 것 같아요. 경매하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금리도 계속 높아서 대출 이자를 부담하지 못한 여러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매 입찰자들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출 부분에서 상승장에 투자할 때는 이 가계부채 때문에 막혀가지고 대출을 못 받고 막 P2P 대출 받고 막 금리 13%짜리 이런 대출도 받고 경매 입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대출도 잘 나오잖아요. 대출도 나와. 가격도 싸져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본다면 경쟁도 어느 정도 낮아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답답한 마음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전달이 돼서 입찰도 많이 하시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았어. 0.5초 또 넣겠네.